4시 40분이었어요. 4시 40분 4월 4일. 자, 이 시대의 참 탄핵인 정청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때 참 탄핵사 탄핵사. 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들 덕분입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다. 인터뷰를 일절 안 하셨죠? 4개월 동안 네. 말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돼서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이제 말의 감옥에 석방되었구나. 언어의 맙소사인데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을 참는다는 것이 고통이구나. 인생 최초 아닙니까? 60년 인생 처음입니다. 자, 말을 못 한다니 아니 때려잡아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말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탄핵소추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가장 많은 정보가 글로 모였을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한테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네. 그리고 헌재로부터도 가장 먼저 통보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헌재 소식도 가장 많으셨을 거고. 그 진작부터 2월 말 3월 초 8대0 전월치 탄핵이 될 거라고 하는 게 대세였는데, 근데 그게 3월 초가 지나고 3월 중순이 지나고 3월 말이 가면서 4월 4일 되긴 했는데 3월 말 4월 초 이때쯤에는 한번 이거 이러다가 무슨 사고 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출렁인 적 없었습니까 실제? 이제 끝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처음부터 변론 준비 기일부터 네. 정영식 재판관께서 최우선적으로 이거 먼저 한다. 대통령 탄핵 네. 안부터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순간순간 8대0 확신을 든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관 출신인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기각을 비공개 8명 평의에서도 주장을 못할 것이다. 이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역지사지에서 저쪽의 입장에서 가장 명분 있고 좋은 그럴듯한 논리는 뭐냐. 충분하게 심리하자. 그래서 시간 끄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가능할까. 그랬는데 3월 14일 지나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 마음속의 결론은 결국은 4월 18일까지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는 하게 됐어요. 어느 시점에는? 네네. 그래서 핵심 요원들 제 방에 불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걸로 그게 그 위기감이 상상이 언제쯤입니까? 그게 3월 20일 안팎.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거고. 네네. 이러다가 뒤로 밀어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결론 안 내고 윤석열 임명목시 들어와서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시작하셨죠. 네. 그래서 법사위에 기존에 쌓여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발의돼 가지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쳤는데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후임을 연장할 수 있다. 네네. 이건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에서 하고 있는 예.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 네네. 네. 그런데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2번이나 불렀어요. 네. 근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사무처장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헌재 관련된 법을 상정해서 논의하면 아하. 헌재 사무처장이 안 나올 도리가 없거든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죠. 네네. 지난주 월요일 날 헌재 사무처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국회에서 불러도 안 나왔을 텐데 왜 나왔지 했더니 그거구나.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만사 불효튼튼이라고 그런 법도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헌재 입장을 들어보자. 그럼 사무처장을 불러내야 된다. 그럼 헌재 관련법을 상정하고 안건 토론을 해야 된다. 아하. 그게 51%였어요. 야, 그런 노림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혼이 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열면 헌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열지 말자. 완전 반대 해석도 가능하죠, 당연히. 예. 예. 왜냐하면 어차피 결론 날 텐데 괜히 자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거꾸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날에 제가 공지를 했어요. 월요일 날 그 헌재 10시에 오전 10시에 법사위를 연다. 네. 헌재 법을 다룬다. 그 공지해놓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랬을 것 열지 같아요. 마라. 그것도 합리적 판단이죠. 예. 하나의. 그래서 실제로 원내에서 라디오 아침에 그 인터뷰 나가가지고 오늘 법사위 안 연다 이렇게까지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정청래 위원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것이다. 예. 이런 짐작으로 예. 근데 해버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오전 9시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어요. 열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열으라고. 그래서 그날 열은 거고 그날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역산해 보자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네. 금, 토, 일 초선 의원 70명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네. 그 최상목 탄핵한다고 한덕수도 탄핵한다고 하고 그게 그 네. 시점이 제가 이제 우리 당 중요한 분들하고 같이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가시화돼서 포문을 열었던. 그러니까 정천희 의원이 이제 탄핵 수초 위원이니까 저는 이제 겉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겉으로 얘기를 못 하고 그리고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니 중진들이나 혹은 뭐 의사결정권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네. 지금 이 사태 지금 우리가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이제 평가를 회의를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예. 뭐 바람결에 스쳐서 들리는 얘기든지 그렇죠. 뭐 조각조각 그런데 조각조각을 제가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모아봤더니 그 조각조각을 모아 보니까 어쩌면 4월 18일 두 사람의 재판관 임기 마치는 것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미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네네네. 그런 옵션도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월요일 날 권성동 얘기했죠. 네. 윤상현 얘기했죠. 4월 그 임기 지나면 2명 임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 있었어요 보니까. 헌재 사무처장 불러서 법사위 회의하는 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헌재 법을 다루는 것은 이것은 헌재 블랙아웃 방지법이다. 헌재가 정지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은 국가 파멸 방지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최후의 보루 아니냐.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 아니냐. 지금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의 수호로서 오늘 회의를 하는 거다. 안심해라. 명분도 잘 갖다 붙여요. 실제로는 압박하려고 불렀으면서. 근데 그날 충분히 압박이 됐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이 민주당 내에도 8대형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의원들이 대부분이긴 했어도 네. 그 5대3설 나오고 SBS에서 그 긴장도 확 올라갔고 의원님이 그날 저녁 후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몇몇 분들 모아가지고 지금 비상이 맞다라고 네. 했다는 거죠. 네네. 그 전주에 법사 열리기 전주에. 바로 전주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변론 준비 기일 때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니까 주로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측에서 아니 다른 재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된 것이. 네. 그럼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부터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틀리지 않느냐. 결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답변을 잘 못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곤란해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까지 혹시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거 4월 18일 넘기는 것까지. 예, 예. 그리고 저쪽에서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4월 18일 넘길지도 모른다는 힘과 이쪽에서 4월 4일까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힘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사위에서 터져 나온 것이고, 근데 법사위 나왔던 헌재 사무처장이 돌아가서 아마도 헌재 재판관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근데 제일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어떤 걸 생각했냐면 법사위에서 헌재만 따로 불러서 네. 법사위를 열지 않습니까? 저는 재판관들이 생중계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연구원들은 다 봤을 것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헌재 그 사무처장이 왕창 깨졌죠. 진짜 모든 의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예. 헌재 재판관을 만약의 경우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이 최악이라면 그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임기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내통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박은정 의원도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나왔거든요.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에 평의했고 그 다음날 편결했다고 하니까
헌재 긴장도 확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 끄는 것이 그래도 말은 되잖아요. 전문 용어로 이바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심리하자. 그런데 저는 이게 8대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곳곳에서 제가 탄핵 심판정 헌법재판소에서 느꼈는데 첫 번째가 변론 준비기일 때 정영식 재판관의 말이었어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지금 탄핵이 됐는데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건 빨리 하는구나.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간 거고. 또 하나는 이 심리 과정 속에서 정영식 재판관을 저는 계속 유심히 봤습니다. 모두들 정영식 재판관 표정을 봤어요. 그랬는데 보도를 가장 결정적인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증인을 채택한 사람이 있어요. 예. 조성현 예, 예. 수방사 제1경비단장. 예. 그 서강대가 넘어가지 마라. 서강대에 넘어가지 마라.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판결문인데 네. 이 원본에 다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저는 처음엔 재판관들이 왜 이분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을까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증언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증인 채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신문을 정영식 재판관이 합니다. 맞죠. 그랬었어요. 네. 그때 확신이 또 들었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정영식 재판관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질서 유지를 하려면 문 밖에 있어야지 왜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질서가 깨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 말을 했죠. 그것도 맥을 정확하게 짚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선고기일이 늦어지면서는 네. 다른 정치적 요소, 정무적 판단 이런 걸로 이재명 재판. 늦어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한 주 정도 늦춰서 하겠지.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한 주 하다가 4월, 그렇다면 4월까지 갔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최후의 각오까지 했었어요. 네. 최후의 각오는 헌재 재판관 탄핵입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복귀하는 것보다 그렇죠. 더 나쁜 건 없으니까. 윤석열 복귀냐 아니면 다른 옵션들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몰렸죠. 네. 그래서 당 지도부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왜냐하면 저의 말과 저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했어요. 탄핵소추위원이었으니까. 네. 정보도 제일 많이 알고 그리고 느낌도 있고 안에서의. 그래서 그 의원님이 그 지난주 주말 이것은 비상이 맞습니다. 네네. 라고 당 주인사들 모아서 회의하고 이거 이대로 가면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했고 그때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에 불렀고 네. 헌재 사무처장을 네. 그날 저녁에 평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발표했으니까.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이게 탄핵 관련 다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인데 저는 이제 말을 줄인 대신 계속 문서도 보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못하니까 네. 이제 계속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꿈도 많이 꿨어요. 의원님 한번 흔들리신 거 아니에요. 8대 0을 확신하다가 네네. 내내 확신하시다가 3월 말쯤에 한번 흔들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총수도 그런 경우 있죠. 막 하다가 이게 무슨 예감이 안 좋고 그러면 몸이 막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는 경우 있죠. 저는 그런 경우는 없긴 없어요? 한데 어쨌든 무관심한 사람이구나. 의원님은 그러면 한번 이제 이거 8대 0 확신하다가 이거 4월 18일 넘기려고 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에 있는 것 같다. 3월 14일 지나고부터는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대 0을 다시 확신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8대 0은 계속 확신했어요. 아니 근데 8대 0이라는 게 4월 18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은 아니 근데 예. 제가 이제 선거가 정상적으로 나면 8대 0인데. 그 최종적으로 이거는 꿈속에서 4월 4일 4월 4일 날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4월 4일 아침 6시 반에 딱 깼어요. 근데 네. 깨기 직전에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낡은 구두가 있는데 얼룩져서 안 닦여지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꿈에 너무 잘 닦여지는 거 이게. 그리고 광택이 반짝반짝 나고 너무나 깨끗한 구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깼어요. 그러니까 꿈에 저 집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여보 8대 0이야 오늘. 8대 0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왜 갑자기 잠에서 일어나서 그래. 그래서 지금 꿈을 꿨어.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아니 얼룩져서 안 닦여진 구두가 너무 잘 닦여졌다. 그래서 이 구두를 신고 새 출발하라는 뜻이다. 난또 이제 한참
이런저런 논리적인 상황 얘기하다가 뭐가 나오겠지 그리고 3월 꿈에 20일 전후인데 네. 그때도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네. 그 의원님이 이 기간에는 진짜 말수가 적었어요. 의원님이 말수가 많은 분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해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 의원님 말을 안 했어요. 네. 뭔가 많이 정보가 많이 모이는 것 같았는데 말을 안 했는데 의원님이 그 기간 동안 했던 이야기 꿈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3월 20일 전후인데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 꿈을 꿨는데 문영배 소장 대행 사무실에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되는데 내 이게 들었다 이 꿈 얘기를. 그래서 아니 선고기를 왜 안 잤습니까? 언제 선고할 겁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고 달력을 지목을 하더라고. 큰 달력이 있는데 큰 달력 글씨도 크고 3, 4주에 3월 3, 4주에 빨간 매직으로 동그라미 X 세모를 그 두 칸을 다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네. 제가 선고기를 얘기해주면 금방 소문날 텐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그래도 소추위원이니까 나한테는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옥신각이 싸웠어요. 그러다 깼다면서요. 그래서 깼어 잠에. 못 듣고 못 듣고 제가 이거를 3월 마지막 주 내내 들었어 이 얘기를. 못 듣고 깼어. 근데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잠을 잤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아 이게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데 그게 4시 40분이었어요. 4시 40분 4월 4일. 그리고 그게 월 말이 말까지 동그라미 X 세모 빨간 매직으로 칠해 있었잖아. 그래서 3월 말에 선고기를 정하고 4시 40분에 내가 다시 깼으니까 4월 4일 날 선고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제가 어디 뭐 정보 없어요 물어보면 이 꿈 얘기를 그냥 내내 하는 거예요. 내내.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 말에 선고기를 정하고 3월 4일 날 통보를 받았는데 또 하필이면 4월 1일 날 선고기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좌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왜 선고기일 지정됐어요. 법사위 행정실로 전화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우절인데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진짜 맞아. 나 이거 페이스북 써도 돼. 그랬더니 내가 이런 걸 만우절로 그 장난하겠어요? 쓰세요. 그래서 10시 35분에 통보를 받고 36분에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었는데 1분 만에. 만우절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1분이 늦어져 가지고 1분이 늦어졌어. 10시 37분에 제가 일보를 했죠. 하여튼 제가 꿈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8대0 확신도 꿈으로 하셨구나. 그날 네. 아침에. 네. 꿈으로 신발. 잘 안 닦이는 신발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김총수 안 물어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적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률 대리인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법률 대리인들. 네. 그 변호인단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가결되고 나서 이제 소추위원이 저니까 네. 그럼 이제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릴 건가? 이틀 만에 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그 생각을 좀 잘했던 것 같아. 개별적으로 17명을 모으면 안 되겠다. 박근혜 때 1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7명으로 하자. 근데 팀 플레이를 하자. 그래서 김진환 변호사를 제가 보자고 그랬어요. 거기는 좀 건너건너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했었고 네. 매우 훌륭한 예. 철학자적인 변호사예요. 재판관들 되게 훌륭하시죠. 네. 재판관들 변호인들 그래서 훌륭했어요. 쭉 2시간 동안 이제 면담 겸 면접을 했어요. 예. 이분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팀 플레이를 하자. 그래서 LKB 이광범 변호사 대표 클라스 한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팀을 짜자. 팀을 짜고 필요한 사람을 더 붙이자. 그래서 이제 군사에 관한 뭐 김정민 변호사라든지 쭉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 새 당이 추천한 변호사들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솔직히 공명신 경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팀플레이였고 토요일 오전부터 매주 심각한 토론을 했고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은 밤 새벽 2시까지 고민하고 변론 준비 기일 뭐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변론 준비서 이런 거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추위원한테는 하루 전날 미리 옵니다. 저쪽에서 신문을 주신문을 뭘 할 건가 반대 신문 뭐 할 건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법률 대리인들이 환상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분들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네. 변호사비는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아니 저도 들었는데 네. 한 사람도 200만 원 나누고 나면 2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규칙상
한 사람 변호사 한 명당 계약을 하는데 법무법인 이런 데로 하면은 그게 4명이다. 그러면 그걸로 1,100만 원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5명 나오면 200만 원 아니에요. 5명이면 200만 원이지. 4명이면 하지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진짜 전부 다 해가지고 공익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었고. 아니 그것 때문에 아예 직을 잃은 분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성격이 안 맞는 그런 로펌에서는 너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직을 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저희가 정말 역사적 사명감으로 그분도 한번 모실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